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추가 부양적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동력을 되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오늘 기관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실전 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단기 조정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은 확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의심의 이제 10% 정도 조정의 의심을 10%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지수가 2,700이 깨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깨지더라도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어제 공개 방송 진행했을 때에서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대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밀릴 때의 전략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는 전략이 아니고 바로 그 전략이 어제 공개 방송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바로 IT 부품주를 사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장에서는 분명히 제약주 말고 반도체 장비들도 분명히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IT 부품주도 연말장과 내년장에서 특히 내년장에서는 반도체 황금 사이클 내지는 슈퍼 사이클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9월 달에도 얘기했고 10월 달에도 얘기했더니 11월 달에 정말로 슈퍼 사이클, 황금 사이클 얘기가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지금 기사들이 지금 되고 있고 내년에서는 아무리 보더라도 슈퍼 사이클과 황금 사이클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들과 반도체 섹터에 있는 재료 부품, 그래서 소부장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쪽에 있는 섹터 종목들이 잘 움직일 건데 어제는 이제 그런 IT 부품주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사야 됩니다. 자, 그럼 제약주는 끝났느냐? 제약주가 끝난 거는 아니에요. 제약주도 되지만 IT 부품주의 비중을 이제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보다? 제약주보다. 그래서 제약주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한 30% 둔다라 그러면 IT 비중도 한 30-40% 정도로 많이 넣고 나머지들이야 뭐 다른 바닥주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꾸려내면 되는 거고 IT 비중과 그다음에 제약주의 비중을 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는 전략을 이제 투트랙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도주인 제약주와 IT 부품주를 같이 넣어놓고 내년장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텐데 오늘 제가 좀 이따가 IT 부품주 하나를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종목인지는 조만간에 뭐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그 종목도 이미 이전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큰 수익이 나고 나서 내년장에서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 죽은 거 아니다. 대신에 조정받으면 다시 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을 겁니다. 뭔지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글자인데 어쨌든 그 종목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공략을 하시면 되고 자, 시장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공개 방송할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장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2,700이 이탈이 되고 나서 살짝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650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질 않습니다. 대형주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지 자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보면
많이 올라갔죠. 이게 어느 정도 한 10%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은 내려올 수 있는 거 다시 올라가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밀려 내려가도 누가 뭐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GS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밀리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때에서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IT 부품주들이 지금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호심탄탄 노리고 있거든요. 원래 IT 부품주들을 연말 정도에서 좀 싸게 좀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을 보고 공략을 할 걸 생각을 해서 적당히 노리고 있었는데 어제 시장이 살짝 흔들렸죠. 어제 지수가 살짝 어제 분차트를 보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방송했을 때에서도 살짝 흔들릴 때, 그렇죠?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IT 부품주가 조금 내려오면 좀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는 전략으로 어제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수익 났던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IT 부품주 공략하려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제 IT 부품주들이 빠지질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수가 옆으로 횡보 조정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위로 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횡보를 해놓고 다시 튀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받아봤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크게 보여드릴게요. 조정받아봤자 크게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가거나 조정받아봤자 이렇게 요만큼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바닥주들은 빠지지도 않고 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특히 IT 부품주들은 지금 상황 봐서는 안 빠지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가면 이제 20일이죠? 그럼 20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7일 금방 오는 거고, 그러면 연말 금방 오는 거고, 그러면 내년장 바로 오게 되는 거, 내년장에서 반도체 황금 사이클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내년도에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죄다 켜버리게 되면 지금 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종목들 보면 어제도 동진 세미캠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동진 세미캠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이제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종목들이 다 지금 막 움직여요. 지금 SFA도 지금 3%대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물론 지금 제약주도 약한 거는 아니에요. 제약주도 보면은 녹십자 5%, 그다음에 한미약품 7%, 2.7%,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올라가고 있고, 녹십자 홀딩스도 올라가고, 오늘 녹십자셀은 더 튀네요. 어쨌든 녹십자셀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종목이고, 추천 종목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LG노텍도 강하고, LG전자도 강하고, LG 디스플레이도 강하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LG 이노텍도 지금 상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주고 있고, LG전자도 강하고, 그러니까 LG그룹들이 지금 모두 다 강한 흐름들인데, IT의 대형주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강하면, 삼성전기도 강해요. 삼성전기도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을 버티게 되면 결국은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반도체 황금 사이클 기준에 맞춰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거기에다가 카메라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쪽 모든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굉장히 강세가, 내년에 저는 굉장히 큰 강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섹터도 있을 거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섹터도 있죠. 물론 2차 전지도 있겠지만 그 모든 IT주들이 내년에서는 아주 그냥 휘날리를 치면서 지수가 3,000이야. 3,000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3,500, 4,000, 4,400, 4,500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지금 뉴스 보면은 원자재 황금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기사도 있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코로나는 저는 내년에 분명히 종식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뭐 1월 달은 아니지만 뭐 4월 달이나 늦어도 뭐 내년 9월 달 전에서는 종식이 되는 이슈가 나온다라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텐데, 그럼 뭐로 갈 거냐? IT가 대장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제약주는 내년 2월 달 정도에서는 조금 멀리 해야 돼요. 그때는 좀 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에서는 조정받고는 또 가겠지만, 제약주들은 그렇지만 IT주들은 내년 내내 달릴 겁니다. 내년 1년 내내 아마 주인공으로 아마 등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서부터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 원래 전략은 지수가 2,700이 깨지면 조금 싸게 사보려고 노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느낌은 얘네들 안 주고 도망가겠구나. 제가 항상 그랬죠.
항상 종목들은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그래서 개인들이 생각했던 거에 반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조정을 조금 받으면 좀 싸게, 그러니까 안 줄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안 주고 그냥 가겠구나라는 게 거의 확실시 지금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 전략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좀 이따 공개 방송 11시에서 12시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단기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섹터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죠.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죽은 종목, 수익률 박살난 종목들을 심폐소생술 해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샵 008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금요일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들로 ABL 바이오와 A프로젠 제약 올라와 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KM이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비스 TNC도 2.4% 수익 내고 있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09%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반가운 종목이네요.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은 후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IT 부품주의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 반도체 특수가스에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그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 특수가스에 대한 사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성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벌써 특수가스에 대해서 움직인 게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라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가스가 사용이 되는 SK 머티리얼즈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가스 또 사용이 되는 후성도 같이 내년에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어제서부터 수상한 매수에 강한 거래량이 어제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좋은데 싸게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내년을 대비를 해서 제가 또 추천하고 또 가져 나올 거라 그랬고 내년에 크게 갈 거니까 내년에 반도체 황금 사이클 아마 제가 그 후성을 처음 드렸을 때가 7월 달인가 8월 달일 텐데 여름 때 드렸죠. 6월 달이 됐다. 6월 달에 아마 드렸을 거예요. 6월 달에 추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팔아도 상관없지만 조정받으면 반드시 사야 된다. 이유는 6월 달, 7월 달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큰 황금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얘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언제 나온다? 바로 내년서부터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후성은 한번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이는 타이밍이 된 건데 내년에.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4개월 전 혹은 6개월에서 4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전략을 드렸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제가 다시 추천해 나온다 그랬고 후성은 크게 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의 2차 전지와 그다음에 특수가스 혹은 온실, 탄소 배출권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한솔롬데코 그다음에 KC코트렐, 후성 같은 그런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 관련주 뭐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서부터 과거서부터 반도체 소재 쪽에 있는 반도체 부품 쪽에 이쪽의 이슈로도 잘 움직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전해질 그렇죠. 전해질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잘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격 전략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노란 톡 나와 있죠. 제가 그 광고쟁이들 때문에 문을 닫아놨는데 지금 열어놓고 왔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 얘기하고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역 종목 포비스 TNC인데요. 제가 이제 가격이 안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어제는 안 들어왔어요. 1,030원에는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1,000원에 또 한번 가격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대 그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도 6.5% 수익이고 최근에 11%까지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10%까지 수익이 났지만 어쨌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어제는 매수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어제 장중에 1,055원까지 55원까지만 밀리다가 말아갖고 30원은 안 들어와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도 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2,700도 밀리지도 않고 2,700이 어느 정도 좀 깨져서 종목들이 좀 싸게. 저는 만약 2,700이 깨지면 저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IT 부품만 째려보고 있다. IT 부품 싸게 살라고 그것만 노렸는데 2,700도 안 깨지고 IT 부품주도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시장이 참 강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T 부품주는 아니지만 교육주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교육주 관련주 쪽인 이 포비스테이시도 바닥에 있으니까 이쪽도 조만간에 이제 1양 2흑 패턴이거든요. 양봉 나오고 이틀 눌리고 있고 거래 말리고 있다면 조만간에 또 이렇게 들어왔던 애들이 또 들어오면서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위로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릴 때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일단은 1차 목표치 1,200원, 2차 목표치 뭐 1,500원, 3차 목표치 1,600원, 1,800원 계속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2,000원 목표치까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뭐 1,200원 정도에서 뭐 매도 타이밍 잡으셔도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치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서 폐역 종목에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전기고 하나는 녹십자셀인데 삼성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6월 11일 날에 바닥에 있을 때 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만만하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드렸던 종목인데 제 기억에는 삼성전기를 완전 바닥에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드렸던 건데 자, 6월 11일. 자, 보세요. 6월 11일 날 보면 그때 당시는 제가 이거 떠 있는 상태에서도 드린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 떠 있냐면은 보세요. 한번 바닥에서 이만큼 떴죠. 56%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드려도 13만 4천 원이네요. 13만 4천 원에 드렸었어도 물리지 않고 이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게 현재까지 2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27% 정도 수익인데 왜 올라가냐 물어보면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IT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는 뭐 뒤늦게 움직였으니까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반드시 PCB라든지 MLCC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삼성전기는 과거에서도 MLCC에 대한 그래서 반도체 그 쌀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반도체에 뭐라 그러는데 그 조그만 이렇게 네모난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 기판에 보면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가 이제 MLCC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서도 IT주들이 잘 움직일 때 이게 항상 그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전장 부품도 하는 회사입니다. 전장 부품 그 외에도 뭐 카메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종합 상사 여러 가지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지금 정도에서 IT 섹터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게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물론 2차 전지지만 이쪽 애들이 강하게 되면 다른 애들도 분명히 갈 텐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DRAM도 이제 그게 갈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6월 달에 봤던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올라갈 거고 제가 6월 달에서부터 시장 나쁘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8월 달에서는 지수 2607 신고점 넘어갈 거라고 미리 얘기했고 그게 흐름이 11월 달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서 지수 3천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3천 갈랑말랑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3천은 기본이고 이제 4천도 내년에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에 그렇죠? 2022년도에서는 4천까지도 그러니까 4천을 간다라 그래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뭐 2,800을 가든 3,000을 가든 3,200을 가든 갔다가 중간에 한번 크게 빠져요. 크게 빠질 때 그러니까 크게 빠진다라는 느낌은 그러니까 지수는 요만큼 빠지는데 한 달 동안 빠지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마이너스 50%. 이게 한 번씩은 나와요. 지수가 4천을 가도 그렇습니다. 지수가 4천을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한 번씩은 마이너스 50%씩 한번 미끄러지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은 생깁니다.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4천을 가는 거지 그냥 다이렉트로 4천을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수는 3천은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3,200을 가든 3,500을 가든 중간에 미끄러웠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그런 구간이 오면 다시 제가 시장이 위험할 것 같거나 한번 크게 빠질 것 같으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어쨌든 삼성전기가 지금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도통 빠질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제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눈치가 나왔지만 지금 삼성전기 이렇게 강하다라 그러면 IT 부품주들, 소재 부품주들이 이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다른 IT 대형주들도 흐름을 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우리가 힌트를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안 깨질 거예요. 삼성전기도 지금 계속 가져가면 신고점은 이미 벌써 신고점이겠지만 이미 월봉을 봤을 때도 신고점이죠. 17만 원 신고점으로 갔지만 계속 더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IT 부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도 따라 이렇게 삼성전기만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서야 좀 해드리고 있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 다음으로 이제 녹십자셀인데, 자, 투트랙 전략이라 했습니다. IT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오늘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약주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약주도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제약주도 순환매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내년 2월까지는 계속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약주의 비중이 여러분들이 막 100%라든지 아니면 제약비 비중이 50% 이상이 돼 있다. 그럼 줄여야 돼요. 줄이고 이제 IT의 비중을 똑같이 맞추든지 차라리 50%라든지 30%라든지 이제 동등하게 맞춰가면서 혹은 IT 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장을 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아까 아침에서 적당히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26%였는데 그때가 여기였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으니까 대략 뭐 3%나 3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근처 아마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갔던 종목이 바로 종근당 바이오예요. 종근당 바이오. 여기에서 바닥에서 쭉 올라갔죠. 눌리고 나서 움직이고 흔들리고 올라가고 흔들리고 올라가고 한 게 바닥에서 벌써 170%가 갔습니다. 그렇죠? 170%가 갔죠. 자, 지금 확진자 또 1000명이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체온을 잘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저거에 따른 언택트 관련주들 이슈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주들 마찬가지, 뭐 음압병동 관련주, 뭐 재택근무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충격을 받는가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흐름을 봤을 때서는 그냥 IT주들은 안 빠지고 그냥 갈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이. 그래서 시장은 원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반대로 그냥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지금이 그런 경우인데 저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지거나 조정받는다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지금 종근당 바이오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느 정도 일부 조금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끌고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녹십자셀은 관계없죠. 녹십자 랩셀은 거의 비슷하게 해요. 얘네들은 똑같이 이뮨셀, NK 세포 치료제, 뭐 그다음에 그 표저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는 녹십셀은 이만큼 올라갔고 50%나 올라갔고 얘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면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약주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종목들이 IT주들도 다 좋고요. 그다음에 제약주 흐름들도 녹십자셀 위주로 좋고 그래요. 일단은 시장이 좋네요. 일단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 흐름 한 번만 더 보고 001101 오케이. 자, 시장의 흐름들이 보통 그렇게 그런 확진자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로 전혀 흔들릴 생각을 하질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인 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은 지금 일단 매수 가격을 1,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1,5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450원 요 가격 이하에서 사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1,450원 사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시장의 종목들의 특징들은 좀 전에 봤었던 녹십자 셀을 보시면 알아요. 자, 녹십자 셀. 자, 녹십자 셀처럼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한번 치고 나서 조정이 세게 들어오질 않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밀리다가 그냥 튀어버리는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약주가 강했을 때의 흐름인 건데 올라가고 조정을 받다 말다 하다 일로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그냥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튀어버리고 코스모학도 기억나시죠? 코스모학도 보면은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내려오질 않고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튀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폭을 위로 늘립니다. 왜 얘네들이 왜 윗방향으로 다 늘리느냐? 삼성전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IT 대형주 한번 보세요. IT 대형주들이 뭐 하고 있나? 자,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왜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녹십자 셀이라든지 뭐 영진약품, 부강약품 이런 종목을 왜 바닥에 들었느냐? 셀트리온이 신고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삼성바이오에서 전고점 다 뚫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미약품도 그 대형주가 바닥에서 막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 하이닉스의 위치가 지금 역사상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바닥에서 지금 고점을 뚫어가지고 신고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위쪽으로 떠 있죠. 이걸 잘 보세요. 모양을 완전 떠 있죠. 자, 그리고 뭐 보나마나 뭐 그렇죠. 삼성전자 뭐 보나마나지만 삼성전자 어떻게 돼 있어요? 신고점으로 바닥에서 신고점으로 이렇게 떠 있죠. 차트를 잘 보세요. 이렇게 떠 있는 차트예요. 이렇게 바닥에 딱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LG화학. 자, LG화학 어떻게 돼 있어요? LG화학도 이거 LG화학 우고 LG화학. 자, LG화학도 길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죠. 신고점이죠. 자, 삼성 SDI 마찬가지. 신고점이죠. 쭉 올라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SK 머티리얼즈 얘가 이제 후성하고 비슷한 그걸 갖고 있는데 특수가스 SK 머티리얼즈 신고점이 떠 있죠. 쭉 이렇게 올라가 있죠. IT 부품주, 소재주, 대장주들은 이미 벌써 신고점으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왜 안 빠지냐?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돈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 얘네들이 왜 집어넣느냐? 얘네들은 내년에서 그게 황금 사이클 오면서 이게 크게 더 올라갈 줄을 알고 있고 그렇게 크게 올라가면 이슈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 이슈가 엄청나게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살 수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SK머티리얼즈 내년에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가면 여러분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얘가 50만 원, 70만 원 진짜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야 이거 계속 올라가 버리네 하면서 삽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 지금이야 뭐 7만 원, 8만 원 아직 안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만약에 8만 원 가고 9만 원 가고 내년 10만 원 가고 10만 원 가면 또 15만 원 가고 15만 원 가면 또 20만 원 가고 그러면 여러분 안 살 것 같죠? 비싸다고. 아닙니다. 가면 또 사요. 사람들이. 왜? 그때에서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좋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들이 여기서 삼성전자도 저는 뭐 10만 전자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10만 원, 15만 원 내년에서 파운드리 시장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내년에서 얘가 15만 원, 20만 원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터뜨려 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IT 부품주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기대감인 거고 지금 보이는 것만 우리가 현실만 보자고 나중에 뭐 삼성전자가 15만 원 가는 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든 삼성 SDI든 삼성전기든 LG화학이든 지금 IT 대형주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신고점으로 쭉 가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들은 얘네들이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초바닥도 아니에요. 초바닥도 아니지만 얘네들이 다 신고점을 갔다라 그러면 SK머티리얼즈 다 올라갔는데 얘가 이쪽으로 빠진다?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사실 10월 달, 9월 달 제가 은근슬쩍 여기저기에서 제가 주유소 프로그램에서도 이거 종목 사서 가져갈 수 있다. 괜찮다. 지금 정도에서 가서 내년을 보고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7월 달, 8월 달, 9월 달 오면서 후성은 바닥에 있을 때부터 매집해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12월 달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이제 없어요. 내년에서 분명히 황금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감만 주고 SK머티리얼즈가 신고점을 뚫질 않았고 삼성전자도 고점을 뚫질 않았고 하이닉스도 고점을 뚫질 않고 그랬다면
그랬다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년에서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다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쉽게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450원. 제일 좋은 가격은 10,000원 이하예요. 근데 10,000원 이하로 과연 내려올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10,000원 이하에서는 호가 단위가 10원씩 바뀌지만 10,000원 이상에서는 50원씩 바뀌거든요. 근데 어제 10,000원 이하에서 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막 수십만 주를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면서 땡겨 올린 거 봐서는 그때 느낌이 온 거죠. 아, 이제는 10,000원 이하로 내려갈 생각을 얘네들이 없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원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서 이거를 후성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추천할까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니면은 사실 가격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오늘이라도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차후에 만약 밀리게 되면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일단 1,450원 이하에서 일단 IT 시리즈들 오늘서부터 해서 연말까지 IT 시리즈를 쭉 한번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서도 IT 시리즈를 쭉 가지고 나올 겁니다. 돌아가면서 가지고 나올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카메라도 가지고 나오고 인공지능도 가지고 나오고 시스템 반도체 부품 재료 가지고 나오겠지만 후성은 여기저기 저기에 다 엮여 있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전해질, 2차 전지, 반도체, 특수가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먼저는 제일 안전한 후성부터 오늘 폐업 종목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후성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1,4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죽은 종목 살려드리는 심폐소생술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금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실시간 상담 시작할 차례인데요. 실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선도전기 종목입니다. 선도전기. 선도전기.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3,000원에 네. 일단 비중은 5%입니다. 너무 작죠? 일단 비중 5%시라고 하니까 또 뭐 추가 매수나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선도전기 같은 경우 이제 그 남북개업주로 과거에 고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물렸던 종목이에요. 지금도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여기 8,000원대 물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이 8,000원대에서 오히려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그때 이후에서 1년, 2년 거의 뭐 이제 3년째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이상 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가지고 가면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것 같거든요. 4,000원요? 네, 4,000원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얘도 주식이니까. 뭐 다른 종목들 뭐 대형주들도 뭐 100%씩 올라가는데 뭐 얘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4,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2,700이 안 깨지면 얘도 밀릴 일도 없을 거지만 일단 2,900원 정도 라인? 네, 그 정도 라인을 지지를 보고 뭐 3,000원 초반대 거기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얘가 2,900을 깨지게 되면 밀릴 수 있죠, 당연히. 시장도 밀리고 네. 얘도 밀리면 그러면 정말 싸게 사는 자리는 2,700원 정도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 그다음에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이런 개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원래 난리를 칩니다. 난리 친다는 얘기는 급등이 많이 해요. 네, 개별주들, 가벼운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별 잡주라 그러는데 안 좋은 종목들은 그냥 안 좋다로 얘기해요. 안 좋다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별주들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런 종목들은 연말장, 연초장에서 원래 급등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2,9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3,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고 목표치는 4,000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한가요? 뭐라고요? 드림 CQ.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4,270원에 8%. 4,280원에 10%. 네. 270원에 10%. 네, 70원에. 네. 8%. 네, 네, 자, 네, 보겠습니다. 제 차트를 보니까 지금 윗꼬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게 한 세 개가 있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위쪽에 저항 라인을 얘네들이 지금 돌파를 지금 당장 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게 칼등강토 패턴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눌러놓고 개인들이 이제 이걸 못 돌파하니까 이제 던지라고 이제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던지지 않으면 한번 세게 한번 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력들이 이 물량들 뺏어 먹으려고 고점대에 있을 때마다 이제 물량을 던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집 패턴은 맞아요. 매집 패턴은 많고 어차피 보안주들의 이슈들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5G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 섹터들도 분명히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매수했던 가격이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하나 깨졌거든요. 여기 하나 깨졌기 때문에 이게 밀리게 되면은 3,500원, 세게 밀리면 3,000원도 밀릴 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은 바닥에서 싸게 공략해야지 왜 유리하냐면 어차피 갈 건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4,200원 샀지만 제가 볼 때는 목표치는 6,000원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6,000원까지 그냥 버티면 수익은 날 것 같은데 밀릴 때는 3,200원까지 밀렸다가 나중에 6,000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200원까지 밀릴 때 힘들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드릴 거냐면 손절하기는 너무 아쉽고 왜냐면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빠지면 3,200원대, 3,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때 가서. 그렇죠. 만약에 내려오면. 그리고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미리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고요. 네.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그냥 6,000원까지 끌고 와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그냥 갖고 있으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얘가 다시 4,500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은 좀 매수 단가 좀 높은 것 같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뭐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4,500원대에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5,000원을 봤거든요. 5,000원? 5,000원이면 딱 고점인데 5,000원 볼 거였으면 4,900원 보셔야죠. 네, 4,900원이라도 뚫으면 무조건 팔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 전략도 나쁘지는 않은데 4,900원을 안 주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렇죠? 그럼 뭐 갖고 가셔야죠. 뭐 4,900원 보시고. 네, 그래요. 네, 기존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넥신이요. 제넥신. 14만 원에 10%인데 이거 너무 안 가서. 얼마요? 14만 원. 14만 원에 20%? 아니 10%. 10%. 네. 14만 원에 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먼저 사가지고 안 내려서 20주는 팔았어요. 이슈 있을 때 팔았어요, 그래도? 네. 어쨌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주고 나서 확 올라갔을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20%인가 하여튼간 20%인가 30%인가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는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렸고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빠졌죠. 네.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있을 임상, 2상, 3상을 도전하는 거를 이슈를 가지고 이제는 가져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1상 이슈가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미 이거는 세력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1상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빠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아직 2상과 3상이 남았으니까
지금 저점 라인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다시 반등 나오면 14만 원에서 끊으세요 다시.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높고 그리고 신규 매수할 거면 지금은 IT 부품주 없으면 사야 돼요. IT 부품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새 거라 그러죠. 지금 이제 새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IT 부품주이기 때문에 IT 부품주에 대한 비중을 이제 늘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한 13만 원, 14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됐죠? 아니 13만 원 올라가겠어요? 내년에는 올라가죠. 내년이면 그 팔아 땅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이슈는 살아 있어요. 내년 9월까지는. 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본 건가요? 1,060원에 3%인데요. 더 사야 되나 아니면 포비스 TNC 네, 몇 프로 있다고요? 3%요. 파셨어요? 아니요, 안 팔았어요. 아, 더 그럼 왜 안 사셨죠? 사야 되나 싶어서. 이 그래도 3%는 너무 조금 사셨는데, 그렇죠? 만주 샀는데 그래서 좀 더 사야 되나. 제가 이거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거 사라고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보셨나요, 그거? 혹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나요? 아니, 여기 화면으로 봤어요. 화면으로? 네. 제가 노란톡방을 지금 그동안 닫아놨다가 오늘 열어놨어요. 네. 여기 들어오면 제가 네. 이 포비스 TNC 이거는 완전히 선물 종목이라서 제가 대놓고 그냥 999원에서 그냥 이거 사놓으면 알아서 수익 난다고 많이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999원 내려올 때마다 이게 몇 번 기회를 줬냐면 2주 동안 999원, 998원, 997원, 996원, 995원도 사신 분들이 있고 어쨌든 980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내려왔다가 1,020원 갔다가 또 970원, 970원 아니다 995원 뭐 이렇게 999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999원 내려왔으니까 포비스 TNC 사세요를 제가 2주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엊그저께 확 올라가니까 이제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뭐 팔 사람들은 파시고 갖고 갈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에서 사겠다.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싸질 않으면 안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200원은 가요. 1,200원이 뭡니까? 이거 2,000원 보는 종목이에요. 2,000원. 2,000원이면 100% 정도 저는 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당장은 아니고 한 2년 봐요. 2년. 2년 안에 2,000원을 보는 종목이긴 한데 2,000원이면 지금 100%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잘 추천을 하질 않아서 일단 어제 얘기했던 1,030원 이하 뭐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1,000원에 붙여가지고 싸게 한번 사보세요. 네. 최대한. 떨어지면 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1,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1,000원 붙여서 1,000원 근처로 들어오면은 사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거래가 실리기 시작해서 이 세력들이 이제 연말장도 됐고 원래 연말장에 이런 잡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말장도 됐고 결론적으로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 건데 싸게 산다라 그러면 1,000원 초반에 사시는 게 좋기는 좋다. 근데 아마 결과적으로 안 떨어지고 2년 보면 많이 사놔도 돼요? 아니요, 이거는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후성 같은 말씀드렸잖아요. 후성은 시가총액이 9천억, 1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조가 훨씬 넘었던 종목, 거의 2조 가까이 했던 2조까지는 아니고 1조가 확 넘었던 종목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되니까 그나마 살 수 있지만 포비스 TNC는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되질 않아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살 수는 없어요. 네. 얘는 뭐 많이 사봤자 뭐 5천만 원 이하, 정말 많이 사도 5천만 원 이하고 적당히는 1, 2천만 원 정도면은 얘는 충분한 종목이에요. 네, 그런 종목이지 얘는 비중을 많이 실리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댓글로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12월 26일 오후 1시에 이정소 위원님이 함께하시는 무료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호성 올라와 있었죠. 현재 1,450원 매수가에 들어온 상태고요. 1.95%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가 상승폭 조금 줄이긴 했지만 양시장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괜찮게 보시나요? 어제에서 흔들 거였으면 어제 좀 흔들렸을 건데 어제에서 흔들어도 가겠다라는 의지를 봤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흐름들이 그냥 위로 쏴버려요.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LG그룹주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상당히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떠 있는 삼성전기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S가 내려가지도 않고 어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철강주인 현대제철, 포스코도 그대로 들어주고 뭐 증권주 흐름들도 전혀 꺾이지 않고요. 과거 1년 전, 2년 전만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살짝 흔들리게 되면 고점에 있는 증권주들은 아주 그냥 빠르게 누가 더 빨리 내려가나 뭐 이런 게임을 할 정도로 종목들이 쭈쭈쭈쭉 밀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징그럽도록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 있던 그 대형주들이 이제는 내려가라고 노래를 불러도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렇게 탄탄하게 버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별주들이 난리를 치죠. 자, 녹십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그쵸.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지수가 이제 바닥에 있다가 이제 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튀는 거죠. 녹십자세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어쨌든 녹십자 랩, 저는 여태까지 녹십자세를 들어가서 증권 전문가 하는 이래로 들어갈 때마다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 바로 녹십자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뻔히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가고 녹십자가 가면 반드시 녹십자 셀이 따라가고 혹은 녹십자 셀이 먼저 가면 녹십자 랩셀이 따라가고 이게 항상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그냥 무조건 간다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잘 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제약주도 끝나지 않았지만 IT 부품주에서 이제 이런 식의 강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IT 부품주의 수익률은 제약주를 능가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연말장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저 강세 흐름이 이제 IT 부품주에서 돌아다니면서 크게 나옵니다. 원래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IT 부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미쳐 날뛴다 그러죠. IT 부품주가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게 이제 내년이 이제 코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은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안 가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일진머티리얼즈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제가 2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가서 100% 넘게 올라갔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100% 수익 나는 건 어려워요. 얘가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그거는 상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LNF,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부터 해서 뭐 첨보부터 해갖고 막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에서부터 현재 기준으로 샀을 때에서 100% 수익이 나기는 어렵지만 뭐 30%, 40%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바닥에 있는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아직 올라갈 폭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능한데 뭐 100% 정도 수익이 가능한데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차 전지들은 이미 벌써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100%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반도체 장비 쪽이나 반도체 섹터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장비, 그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OLED 장비 이런 이제 아직 안 움직였던 종목들에서는 여전히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후성을 먼저 얘기했던 거는 우량하고 회사도 괜찮고 이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 편한 종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래, 후성을 살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선택하지만 저는 후성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15만 원 갈 거 아닙니까? 크게 봤을 때 2년 동안 지수 4천 가면 이제 15만 원 가겠죠? 삼성전자가 15만 원 갈 동안 그럼 100% 수익 나오지만 얘는 후성은 걔보다 2배 수익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가면.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만 넘어가줘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도 올라가면 후성은 대략 한 50%에서 100%, 2배 정도 수익이 나요. 사이즈 차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삼성전자가 가면 왜 후성이 움직이느냐?
하이닉스 움직이고 삼성전자 움직이면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거를 찍어내고 자르고 닦고 깎고 하는 데에서 특수가스가 필요한데 SK머티리얼도 갔죠. 그럼 후성도 따라가겠죠. 거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유럽 국가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그 특수가스 아니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감축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죠. 거기다 2차 전지 아까 얘기드렸죠. 계속 내년까지는 휘날레를 칠 거다. 2차 전지 관료주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먼저 포지시킨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포비스텐시처럼 바닥에 있는 개별 완전 날바닥 종목들 이렇게 포진을 시켜야 녹십자셀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이 안 꺾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자, 벌써 40분인데요. 자, 공개 방송 제가 좀 이따가 11시에서 12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또 얘기할 것은 이렇게 녹십셀처럼 강하게 움직일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있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끌고 가야 돼요. 지금 시장은 단타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끌고 가고 절반은 단타를 하고 괜찮아요. 끌고 갈 종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부품들을 바닥에 사서 이제 끌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년 1년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도 들어오시고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과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했고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